서론이 길었어요. 오늘 또한 서론이 길었는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복순열 했었죠. 몇 쪽이냐면요. 31쪽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개념을 복습해 보면은 개념을 설명은 오래는 했지만 문제 풀 때는 간단하다. 서로 같은 게 들어있는 순열은 같은 것 개수 팩토리얼로 같은 것마다 개수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일렬 배열할 때. 너무 쉽잖아. 끝. 근데 설명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런지를. 예제 같은 거는 이걸 어떻게 한다고? 6팩 나누기 3팩 2팩. 이유가 좀 어려워요. 이유가. 계산은 개 쉬운데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31쪽은 알아서 하시고 몇 개 살짝 어렵더라도 3의 배수의 개수 이런 것도 설명했잖아요. 네이버 찾아보면 나오죠. 3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 나오니까 잘 알아서 해보세요. 넘어가. 필수의 10번. 투마로우는 무슨 뜻이죠? 내일이란 뜻이죠. 여러분에게 내일이 없잖아요. 지금 그딴 식으로 공부하면 투마로우가 없잖아. 어그리먼트 하나? 라임 지렸잖아. 동의할 수 없죠. 어그리먼트 뭔지 몰라?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동의? 내일이 없다는 거에 동의하는 문제잖아요. 라임 지렸잖아. 연정이 좋아요. 연정이 없어서 너무나 쓸쓸한 지금 클래스인데 아무튼 투마로우에 있는 8개 문제 일련할 때 양 끝에 5가 오도록. 좋습니다. 양 끝에 5가 오도록. 근데 양 끝에 5가 오면은 남은 문자가 몇 개 있죠? 6개. 밑줄 그어놓고 항상 그려가면서 풀으라고. 제발. 1, 2, 3, 4, 5, 6. 남은 문자를 써야 되는데 T, M, R, O도 하나 더 남았네요. OW. TMR, OW를 여기다 배열해야 되는데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게 서로 다 다른 거라고 하면 6팩이라고 하려고 했지만 같은 거 뜻이죠. RR 똑같죠? 2팩. 너무 개쉽잖아. 이게 뭐야 이게 문제가 이게. 360이 답. 왜냐면 6팩이 720이니까요. 360. 답 360. 야, 모음 그래서 옛날에 배웠던 모음끼리 이웃 하나야 나요라는 이런 거를 섞어서 낼 수밖에 없는 거지. 너무 쉬우니까. 좋아요. 모음끼리 이웃하여. 모음을 먼저 써내야지. 모음은 IAU죠. 그러면은 A, E 모음이고 자음은 G, R, M, N, T 9개의 문자가 있는데요. 모음끼리 이웃해야 된다. 묶어놓고 한 개로 보면 몇 개의 문자가 있죠? 네, 6개죠. 그래서 배열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로 보고 6개를 배열하면 몇 팩이죠? 대충 이거 한 G, R, M, N, T 6팩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같은 게 없죠. 6팩 맞는데 이 안에서 마다 고배 법칙 얘네가 바뀌는 게 있는데 얘네가 4개가 바뀌는 거는 원래는 4팩이라고 하려고 했지만 얘네 3개 같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가디순. 너무 쉬워버렸잖아. 오늘 컨디션 좋잖아. 이러다 망하죠 또. 지난 시간 두려워서 지금 영상을 까보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편집하면 분량이 10분밖에 안 나올 것 같아서 판도라의 상을 열 수가 없는데 미안합니다. 지난 시간에 진짜 컨디션 안 좋았어요. 모든 강의에서 다 틀려버렸잖아. 지난 시간에 조졌잖아. 오케이 좋습니다. 밑에 거는 집에서 할까? 너무 쉽잖아요. 집에서 해. 다음 페이지. 이게 어려워. 필수의 11번이. 클라이밋 뭐죠? 기후잖아요. 기후 문제 요즘 심각하죠? 클라이밋 때 메이트는 뭐죠? 메이트. 멋있어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따온 건데요. 아무튼 MAT는 순서대로 나열하고. 이게 좀 어려워.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안 돼. 문제가. 내가 이게 좀 분노하게 만든 문제야 이거. 이 문제 진짜 분노하게 만드는데 MAT는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순서대로 MAT가 붙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가 제일 어려운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CLI MATE가
이렇게 돼 있어도 돼. CLI가 있는데 M이 여기 들어가고 A, T, E. 어쨌든 MAT는 순서대로 됐잖아요. 이런 것도 되는 거라고. 뭐야? 이게 뭐야? 어렵잖아. 그러니까 MAT가 순서대로 왼쪽부터만 있으면 되지. 이게 ET가 되면 근데 이건 또 안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서 몇 개냐 물어보는 거예요. 순서가 정해진 순열. 순서가 정해진 순열인데 이게 용어가 있어.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지금 배우는데 왜 순서가 정해진 순열의 수가 같이 나왔냐면 이 순서가 정해졌다는 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똑같다는 얘기랑 비슷해요. 똑같은 방법으로 경우의 수를 쓸 수 있어. 근데 이해가 안 될 거거든. 그래서 이해를 하기 쉽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MAT를 그냥 문자 O라고 생각하는 거야. MAT가 아니라 그냥 5555라고 하자. CLI 5555. 그냥 CLI 55를 막 일렬로 배열해 보세요. 몇 가지죠? 7팩이라고 하려고 했지만 같은 것이 있으니까 4팩으로 할 수 있죠. 그 중에 한 가지 그림 예시를 들어주지. 이 7개 문자를 배열해 보니까 이렇게 됐어. 예를 들어 뭐 동그라미 이렇게 되고 막 CL 뭐 이렇게 됐어. CLI 동그라미 이렇게 대답합시다. 이렇게 이게 하나의 예시야. 이 7팩 나누기 4팩 중 하나야 이게. 4팩까지 나눴을 때가 이 예시가 됩니다. 얘네들이 순서 바꾼 거는 다 나눠줘야죠.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 상태에다가 MAT를 순서가 정해진 문자들을 그냥 순서대로 적는 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한 가지 경우밖에 없지. 그러니까 7팩 나누기 4팩 모든 경우의 수마다 MAT를 적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야. 그냥 순서대로 적어야 돼.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같은 것으로 봐도 된다. 이런 아이디어거든. 기발하잖아. 광신구에 판상적인 문제가 있었잖아. 찾아볼 건데 그 전에 여러분은 밑에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였어요. 테크닉, 스터디, 해피니스. 다 나랑 지금 어울리는 문자들이잖아. 훌륭한 테크닉, 공부 열심히 하고 너무나 행복해요. 그거 합니다. 3개 하는 동안 내가 광신구 거, 판상적인 거 찾아볼 테니까 3개 다 한 사람은 앞에 쪽도 좀 해봐요. 1080 그래픽 카드, 1060 그래픽 카드 얘기하니까 열받네요. 비트코인 떡상하길래 그래픽 카드 못 살까봐 10만 원 주고 중고나라 2개 사놨더니 지금 8만 원 됐어. 개빡치잖아요. 기다려야 되는데 더. 그것도 왜 샀냐면 여러분들 강의할 때 쓰려고 사는 거 좀 뻥 날까봐 삽소리였고요. 어려운 건 무엇인가? 계산. 또 이해는 쉬워요? 고도가 안 되는 고도 dy가 순서대로 나열된다면은 dy를 그냥 a라든지 뭐 다른 문자라고 생각해서 같은 문자라고 생각하고 배열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배열한 상태에서 d 대신에 a 대 첫 번 왼쪽에 있는 a 대신 d를 넣고 오른쪽에 있는 a 대신 y를 넣는 경우가 한 가지잖아요. 42번. 여기 또 있어. 2가 또 있어. 같은 게. 2가 있어요. 개더럽잖아. 9팩 나누기 3팩 2팩. 깔끔하게 해볼까? 멋있게 해볼게. 9팩 나누기 3팩 2팩 어떻게 할 수 있죠? 9팩 나누기 3팩 2팩을 보여줘야겠다. 멋있는 모습. 오늘은 멋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해요. 없어 방법이. 9, 8, 7, 6팩은 외웠나? 6팩은 외웠어? 6팩은 외웠잖아. 3, 2, 2. 그럼 이게 720. 이거 약분 이렇게 하면 되지. 2, 2, 4, 2, 8, 3, 3, 9, 6, 7에 42 곱하기 720. 선생님 한 개다. 더 센스 있게 못 하겠는데요. 42 곱하기 720은 방법이 없지 해야지. 두 자릿수 계산 빨리 하는 법이 있던데. 뭐 유튜브 보니까 이상한 거.
쓸데없는 거 가르치는 사람이 있던데 42 곱하기 70이 어떻게 빨리 하죠? 막 해가지고 일단 10만 곱하면 되니까 한 방에 하던데 뭐 볼 때만 신기하지 뭐 별로 쓸 수 있으면 써라. 유튜브 찾아봐가지고 두 자릿수의 곱셈 빨리 하는 법 이런 거 있어요. 나는 몰라. 근데 필요 없어. 계산기를 때리기 때문이죠. 오늘 왜 이렇게 장난치고 싶지?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티셔츠 샀잖아. 컨디션 개 좋잖아 지금. 신발 샀잖아 일본 가서. 초콜릿 줘야지 오늘 학생들. 초콜릿 먹을래? 소리나 들어. ASMR. 오늘 학생만 줘야지. 3개씩 준다. 고3이니까 3학년이니까 3개 준다. 부담 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미안하다. 그냥 그만해. 광신구의 환상적인 문제 보여주겠습니다. 재밌는 거. 오케이 좋습니다. 누가 봐도 광신구 문제 같은데요. 일렬 배울 때 일단 워밍업이다. 빨리 해봐. 이거는 쉬운 거야. 더 적어봐야겠다. A, B, C, D, E, F, G, H. 너무 피곤하게 낸 거 아니에요? A, H, I, J, K 있어? L, M, N이 2개인데요? N이 2개다. 이런 거 조심하시고. O, P, Q, R, S, T, U, V, W. 몇 개? 또 개수 틀리면 안 돼. 7, 8, 9개인데. 1, 2, 3, 4, 5, 6, 7, 8, 9개. 딱 맞아요. N이 2개 있어줘야 조심해야 된.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했냐? 자음은 알파벳 순서대로 배워요. 자음을 찾아봐야겠네. 자음은 G, H, K, N, N은 2개다. N, S, 뭐 다 자음이잖아. A랑 I 빼고 다 자음이죠. 여러분 풀시간 주고 있었는데요. 자음은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이 돼야 된다 말고 이렇게 말고 이게 있잖아. 같은 자음끼리 이웃해야 된다. 이것도 있잖아요. 이웃하는 거 딱 붙어 있어야 돼 옆에. 바로 못 풀잖아. 왜 답을 못 내는 거세요? 광신고 학생 신수민이 빨리 답 채팅 치란 말이세요. 맞았어요. 우진이 멋있다. 우진이가 맞춰버렸네.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우진이가 어떻게 푼 거냐면요. 자음은 알파벳 순서로 배워야 되니까 이 자음들 있잖아. 이 자음들을 모두 별이라고 생각하자. 별. 그냥 빨간 네모라 생각. 빨간 네모. 그러니까 빨간 네모 문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N이 있잖아. 같이 있어야 되지. 근데 N은 하나로 보는 거야 이렇게. 천재적인 보이죠? 이게 들어있잖아. 그러면은 빨간 네모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총 똑같은 빨간 네모가 몇 개? 6개 있는 거고 문자를 8개로 보는 거야. 그래서 8팩 나누기 6팩으로 하는데 그렇게 한 상태에서 요 빨간 네모 하나에다가는 n을 같이 넣는 거지. n. 못 바꾸죠? 바꾸는 거 똑같아. 그냥 얘네 둘이 같이 들어가야 돼. n 이렇게 연속으로. 이 순서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G, H, K, N, S, W 이렇게 들어가야 돼. 한 가지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있잖아. 같은 자음끼리 서로 이웃한다. 이게 살짝 들어가면서 세련된 문제였어요. 다 틀렸어 이거. 못 풀더라고. 이렇게만 살짝 봤거든. 광신구 아주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래서 계산은 8 곱하기 7 곱하기 6팩이니까 8, 7에 56이죠. 6팩이 약분되니까. 재밌잖아 광신구.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광신구 문제. 오모 시로이. 5번. 다노시. 일본어 뭐야. 선생님 일본어 개 잘했잖아요. 선생님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께서 나를 가르치던 나의 선생님께서 일본어 제일 잘하는 학생한테 샤프를 하나씩 선물했는데 그게 나였잖아. 반 대표로 받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일본어를 잘하는데 오모시로이 뭐 다노시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일본 갔는데 다 가타카나인 거야. 히라가나 하나도 없고 못 읽겠는 거 한 개도. 하나도 못 읽겠어. 그래서 가서 일본지 만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스미마생밖에 없어. 스미마생하고 땡큐로 다 되던데 근데 손가락하고 스미마생 땡큐 스미마생 그리고 안 되겠으면 번역기 돌려가지고 파파고로 딱 보여주면은 바로 다 돼.
그래서 해외여행 요즘 쉽더라고. 파파고가 짱이에요. 파파고 한글로 써가지고 파파고 딱 보여주면 번역 다 돼. 바로 읽어줘. 그냥 파파고로. 포장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해서 딱 쓰면 다 그냥 바로 읽어주고 알아서 줘. 포장 주문할 때 뭐 닭꼬치 포장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야. 포장 주문하려고. 야 요즘 장난 아니야. 그리고 사진 찍으면은 그냥 번역이 다 돼. 일본어 뭐 한글로 다 나와. 무슨 닭갈비 뭐 이렇게 다 나와. 그래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었어요. 중학교 때 배운 거,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야 이게 풀어봐. 쌉소리였는데요. 바로 야 분량 짧아지잖아. 다 커트해야지. 고 단호시. 요게 실전 문제야. 이것도 광신 문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딱 안 배운 개념은 한 개도 없거든. 근데 문제가 약간 복잡한 거야. 배운 개념도 여러 개가 들어가는 거. 이웃하는 순열도 들어가고 막 이거 순서가 정해진 것도 들어가고 그랬을 뿐이야. 됐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A는 B보다 틀렸어요. 답 2번인데요. A는 B보다 왼쪽에 B는 C보다 왼쪽. 뭐야? A, B, C가 이렇게 순서가 어딘가 있으면은 이렇게 A, B, C가 좀 띄엄띄엄 있어도 되지만은 A, B, C는 되는데 A, C, B는 안 되는 거죠. 순서가 정해져 버린 거예요. 순서가 정해진 문자가 있을 때는 그냥 얘를 다 O라고 보면 돼. O. 그래서 A, B, C를 O라고 보고 O 3개에다가 나머지 문자 배열하는데 뭐야? 이거 2는 같은 거잖아요. 2는 같은 거니까 뭐야? 이건 같은 거로 얘도 또 세모로 봐야겠네. 세모 D. 5 세모 D를 그냥 먼저 배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바로 1번 조건이죠.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 2가 이웃한 거에 채우지 말라고 했잖아. 이 이웃한 걸 뺄 거야, 나는. 전체 경우의 수는 6팩 나누기 같은 것이 3개, 2개 있으니까 6팩 나누기 3팩, 2팩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빨간색 동그라미에다가는 ABC를 그대로 넣으면 되고 요 남은 2개는 똑같이 2니까 바뀌어도 똑같은 거라서 2팩 나눠줘야 돼. 이게 모든 경우의 수인데 빼기. 여기서 이 2가 이웃한 거 이런 건 없애줘야 되죠. 이 2가 이웃한 건 어떻게 하냐면은 이 2를 그냥 하나의 문자로 보고 얘를 배열하면 되죠. 몇 개냐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의 문자로 보고. 그러니까 빨간 동그라미 3개랑 D랑 검은 동그라미를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은 5팩 나누기 같은 것이 3개 있으니까 3팩. 요렇게 하면은 답이 이게 60이고 이게 20이라고 하네. 답이 40이다. 요렇게 풀었어요. 여사건도 필요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알아야 되고 이웃하지 않는 거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다른 방법도 있긴 하지.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 일을 먼저 이웃하지 않게 먼저 배열을 먼저 해도 되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해보겠다. 이 일을 먼저 넣는 경우에서부터 하는 거지. 어쨌든 이 문자를 다 넣게 되면 이 2는 어딘가 들어있을 건데 이웃하지 않게 채우는 방법 재밌을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로 이게 순열이냐 조합이냐 중복순열 중복점이 바로 얘기하기가 어려워. 선생님도 예를 들어줘야 자기 자신한테. 예를 들어서 이웃하지 않게 채운다는 거는 이렇게 채울 수는 없고 이거 있지. 아니면 이거 있지. 이 모양을 잘 봐야 돼. 이 모양을. 이거 있지. 이거 있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거 있지. 다 세도 되겠는데? 다 세도 되겠네 이거는. 다 세도 되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칸이 맞박이 왔잖아. 그러니까 따따 아니면 그 다음에 따따 아니면 따따 아니면 따따 이거밖에 없잖아요. 다 셌네. 몇 가지였냐? 아니 어떻게 20까지야? 2만 했는데 2만 하는 몇 가지냐고 빨리 세봐. 우진아 이럴 때 없을 때 2가 없으면 잇몸으로 1, 2, 3, 4. 그 다음에 2가 여기 있는 경우는 합의 법칙으로 1, 2, 3, 5 합의 법칙. 2가 여기 있는 경우는 1, 2 2가 여기 있는 경우는 1 똑같은 거지? 이 같은 문제인데
다 셌는데요? 경우의 수라면 원래 사람이 좀 바보가 돼요. 다 셌어. 하나도 안 빼놓았어.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인가? 10개. 그 중에 하나인 예시. 맞다. 곱의 법칙. A, B, C, D 넣으면 되는데요. A, B, C는 순서가 결정됐으니까 같은 걸로 보고 배열하는 건 어떻게 하냐? 어쨌든 네 자리 채우는 거니까 서로 다른 네 자리일 뿐이죠. 그러면은 10 곱하기 4팩 나누기 3팩. 어때? 그러면은 10 곱하기 4잖아요. 40 이렇게 풀어도 되고. 너무 많으면 못하지. 그러면 이거를 규칙성을 찾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좋은 방법이긴 해. 근데 2가 여기 있을 때와 2가 처음에 2가 여기 있을 때가 딱딱딱 이거 있을 때 이거 있을 때 나눠서 생각한다. 좋은데 이 2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고르는 거를 뭐 순열이나 조합 같은 걸로 얘기할 수도 있나? 이거를 OC 가지로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살짝 고난도야. OC로 치환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필수 12번 집에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걸 OC로 치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최단거리 가는 거는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잖아요. 어렸을 때 미로찾기 해봤나? 옛날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나요? 미로찾기? 쌉소리였고요. 이거 최단거리로 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선생님은 다 세는 거 좋아하죠. 야 문제 이거 집어치우고 그냥 이렇게 하자. C는 머릿속에 지워. C 없다. 다 세겠습니다. A에서 B까지 가는데 최단거리로 가야 된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딱 가면 이게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이런 식으로 가는 길이 몇 가지냐고. 만약에 이렇게 가면 다른 경우지. 달라질 수 있는 게 몇 가지 찾는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다 마스터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직접 세는 방법. 중요해요, 이것도. 직접 세는 방법.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작은 것부터 하자. 직접 세는 방법을 못하는 건 못하는 사람 없겠죠.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아이고 미안하다. 이런 건 초딩도 아니고 너무 쉽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된 거 달월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몇 가지죠? 하나, 둘, 세 개. 달월자가 아니야. 날일자잖아. 오늘 수업 실패. 일본. 날일자잖아. 해일자. 날일자 몇 개죠? 세 개. 어떻게 6개야? 세 개지. 하나, 둘, 셋. 그럼 좀 규칙이 있는데 최단거리로 가려면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가려면은 오른쪽하고 아래만 되고 왼쪽하고 위가 안 됩니다. 성현이 너 질문했었잖아 카톡으로. 그거 잘 들어둬야 돼요. 최단거리로 갈 때 북서에서 남도로 갈 때는 갈 수 있는 게 봐봐. 어딘가 네가 여기 있다가 자. 너가 여기 있어. 너는 무조건 어딘가 이 오른쪽으로 아니면 아래로밖에 못 가. 만약 어느 점에서 위로 가면은 돌아가는 거야. 그건 멀어지는 거니까 반칙이야. 왼쪽. 그럼 만약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가면 오른쪽 아니면 위밖에 못 갑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오케이. 그렇고 잠깐만 날일자가 몇 개였죠? 가지수가 세 가지였죠. 달월자는 다 세.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죠. 네 가지. 싸가지. 이건 안 되죠. 이건 최단거리가 아니야. 너 돌아갔잖아요. 여기서 일로 가는데 최단거리는 항상 오른쪽 아니면 아래로만 가야 돼요. 내려가고 오른쪽하고 아래로 내려가고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4번에 걸쳐 가야 돼. 딱딱딱딱 딱딱 왼쪽으로 가는 순간 돌아가는 거. 이거는 멀어진단 말이야. 오른쪽이나 아래로만 가야 돼. 중요한 얘기였어요. 도현이가 아주 잘 짚어줬어요. 게임의 룰을 파악하지 못했구나 아직. 그래서 몇 가지였냐면은 4가지였죠. 싸가지.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있어. 밭전자. 밭전자에 몇 가지냐? 세보겠습니다. 거의 한자 일본어. 오늘 뭐 일본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한자도 하고 무슨 뭐야 너무 멋있는 클래스잖아. 무슨 오늘 안 쓰는 용어 언어가 없네. 한중일 단어 멀티네. 야 하나
둘. 잘 세봐. 어떻게? 그다음 셋. 이쪽부터 끝내려고 오른쪽부터. 다시 까먹었죠 벌써? 하나, 둘. 바로 내려와. 셋. 그다음 넷. 여기까지 와라. 이게 넷이야. 다섯. 여섯까지. 야, 밭전자 못 쓰는 학생이 세상에 굉장히 많어. 고3이 돼가지고 이건 초등학교 때 다 세겠다. 6가지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세봐 혼자. 장난치는 게 아니야. 셀 줄 알아야 돼. 밭전자 세보세요. 이게 손으로 해보면 해라고. 손으로 자기가 자기 책 보고 해야 돼. 자기 책 보고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척. 셋. 여기서 헷갈려. 하나. 우지 지금 어리버리 까고 있죠? 집에서.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셋이 이렇게 갔고 넷에서 꼭 이렇게 한다. 넷에서 이렇게 가는 애들 많어. 넷에서 내려왔으면 그 다음 끝까지 가. 끝까지. 다섯. 그 다음에 여섯. 그럼 여기서부터 해결해봐. 여기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해보세요. 선생님 장난치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밭전자는 이번 시험에 6개라는 거 정도는 매너 상식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창문이 있어. 창문 모양은 몇 개죠? 센다 다. 창문은 10가지일걸. 외웠어 다. 오늘 암기 클래스잖아. 세보겠습니다. 내가 잘 봐. 하나, 둘, 셋, 넷. 그다음 어려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창문이잖아. 창문 모양 10가지. 밭전자는 6가지.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문제 빨리 풀려요. 다 센다 이건. 야, C는 무시해. 그냥 A에서 최단 거리를 B까지 내가 셀게 봐. 한 개도 안 틀리고. 이제까지 수업하면서 이걸 끝까지 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맞춘 적이 없어요. 옛날 적분할 때 생각난다. 그 문제도 한 번도 못 맞춘 문제, 전설의 문제 맞췄잖아요. 오늘 맞출 수 있을 것인가 해보겠어요. 다 세본다. 하나, 박수 한번 쳐주고 시작부터. 둘, 야, 박수 치지 마. 헷갈려. 셋, 넷, 다섯, 볼펜 바꾸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볼펜 바꾸기. 열, 열하나, 안 헷갈리고 있어. 열둘, 볼펜 바꾸기. 열셋, 열넷, 열다섯. 큰일 났다. 그 다음에 이제 개 어려운데. 열다섯. 그 다음에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하나, 포기한다. 할 수 있는데 그냥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어. 그래서 커지면은 살짝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좋은 방법이 있어. 초등학교 그 미로 찾기 책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초등학교 퍼즐 책 보면은 다른 방법 소개하는 게 있어요. 아직도 유효해. 초등학교 방법이. 야, 어디인가 이 포인트가 있으면은 여기로 올 수 있는 방법은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얘보다 왼쪽에서 왔거나 위에서 온 이 2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올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다 세서 숫자를 적는 거 있어. 봐봐, 여기 올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냐? 한 가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죠?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오거나 여기서 오는데 여기까지 오는 게 이미 한 가지 있으니까 한 가지 2가지가 되는데 여기까지 오는 건 몇 가지죠? 위에서밖에 못 오니까 한 가지. 여기는 위에서 왔거나 왼쪽에서 왔으니까 3가지. 그래서 사선으로 일단 여기다 1을 다 써. 왜냐면 이렇게 오는 건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야 이쪽에서 다시 일로는 못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가지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숫자를 대각선으로 더해서 적는 게 있죠. 1 더하기는 3, 1 더하기 3은 4, 1 더하기 4는 5 적고 여기도 그럼 2 더하기는 3. 야 여기가 왜 이 포인트 3이냐면 위에서 아니면 왼쪽에서밖에 못 오니까요. 그럼 얘 더하면은 4, 더하면 5, 더하면 6, 더하면 10, 10, 15, 15 여기까지 오는 거는 여기까지 10가지니까 위에서 아니면 아래에서 10가지 두 개씩 더 오니까 20까지. 이게 바로 합의 법칙.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경우는 이쪽에서 왔거나 이쪽에서 오는 건데 이쪽까지 올 수 있는 게 6가지고 이쪽까지 올 수 있는 게 4가지니까 더해가지고 이거 또는 이거니까 합의 법칙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거 더하면은 35 더하면 70까지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7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까지는 다 옛날에 어렸을 때 하던 방법들이고요. 직접 세거나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좋은 방법들인데 더 세련된 방법이 있다는 거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펌프 해봤지? 펌프요? 아 정말 세대 차이 나서 뭐 수업이 안 되잖아 요새는. 노래만 쳐서 발판. 펌프 말고 pom프 아니에요? 펌프 말고 DDR 알아? 펌프는 우리나라에서 따라한 거 아니에요. 일본 거. 야, 뭐 이건 팔방이네. 펌프는 이렇게 대각선으로만 되죠. 그냥 가운데도 돼. 가운데도 되긴 하지. DDR은 위, 앞, 뒤 그것만 돼. 댄스 레볼루션 뜻이잖아. DDR 리듬 게임. 아 왜 이게 팔방향이야? DDR 이것만 돼. 이거 얘기해. 이게 DDR이야. 이밖에 안 돼요? 앞뒤 오른쪽 왼쪽. 이게 시초란 말이야. 일본에서 선풍적인 일을 끌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카피해가지고 펌프를 대각선으로 만드니까 이것도 안 걸리는 거죠. 특허에 안 걸리잖아. 대각선에다 하면은. 근데 대각선이 더 낫긴 해 사실은. 이게 힘들어 이게. 좀 약간 이상해. 하고 오셨어요? 일본 오락실에 이딴 거 없던데. 인형 뽑기가 다던데. 인형 뽑기 6번 했다 실패했잖아. 이 나쁜 녀석들. 인형 뽑기 실패했어요. 사는 게 더 싸겠더라고 인형. 인형 뽑기 뽑아본 적이 없어 제대로. 너무 열받아. 일본 가서 아무튼 DDR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봐봐. 가만 보면은 여기서 어떤 길 하나를 갔다 가자.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간 거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펌프로 따지면 오른쪽 밟은 거잖아 이게.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이 경로가 한 가지인데 이 한 가지를 뭐라고 보자면은 펌프 할 때처럼 우 아래 우 그다음에 아래라고 보는 거야. 우 아래 우 아래 얘로 보는 거야 이거를 치환하는 거지. 이거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갔으면 다른 경로 하나 찾죠. 다른 경우의 수. 이런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거는 아래 오른쪽이죠. 그럼 어떤 경우 하나마다 요걸로 치환되는 거 아니에요? 바뀔 수 있는 거냐? 그러면은 이 아래쪽 4번, 오른쪽 4번 밟아 일로 가거든 결국.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려면은 C는 무시하고 어떤 길을 가더라도 오른쪽으로는 4번 가고 아래쪽으로는 4번 가야 돼요. 근데 그 순서가 바뀔 수 있을 뿐이야. 오른쪽 먼저 밟고 아래 밟고 오른쪽 2번 밟고 아래 3번 밟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큼이 바로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위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는 건 돌아가는 거니까 안 된다고. 오른쪽이나 아래만 돼. 그러면은 아래 4번 오른쪽 4개니까 총 8개의 문자를 배열하는데 같은 게 4개씩 있죠. 요게 바로 요 경우수예요. 계산하면 70 나와. 똑같아. 이게 고3의 방법이라고. 확통을 배우는 학생의 방법이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됐습니까?
세 가지를 다 배웠거든요. 이해되죠? 그러면은 필수예제 12번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내가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는데 A에서 C 지점을 거쳐 B까지 최단距로 가는 경우, 이거는 A에서 C로 가는 사건과 C에서 B로 가는 사건이 연달아서 일어나야 되죠. A에서 C로 가는 몇 가지냐? 아까 했잖아. 6가지 발전자 마다 호배 법칙. C에서 B로 가는 건 6가지. 개 쉽잖아. 이거를 무슨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6 곱하기 6이지 뭐. 너무 쉽잖아요. 같은 것이 순열 안 해. 이런 거는 세도 되겠다. 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요 네모 박스를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오른쪽 2번, 아래 2번으로 가야 되니까 C까지 가는 경우수는 4팩 나누기 오른쪽이 2개, 아래가 2개 이렇게. 근데 이게 6이야. 그래서 쉬운 거는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설에 이렇게 써 있어도 이게 너무 쉬운 거는 그냥 세면 되는데 왜? 곱하기 마다 C에서 B로 가는 것도 6가지. 알겠죠? 좋아요. 이게 바로 기본은 다 설명했는데 이게 응용 문제가 몇 개 있거든요. 새로운 테크닉 같은 게 좀 있어. 그런 거는 좀 이따 소개할게. 45번부터 일단 풀어봐. 하나의 기술을 좀 더 배워야 돼요. 거의 다 배웠어. 근데 제일 중요한 3가지 기술 배웠습니다. 직접 세는 방법 굉장히 유용해요. 근데 직접 세는 거, 그 다음에 합의 법칙으로 세는 거,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40번 풀었습니까? 몇 가지예요? 야, 이거 참고로 이게 길이다. 이거는 이거 뭐야? 받침자잖아. 몇 가지죠? 6가지. 이건 뭐 창문이잖아. 창문 옆으로 있는 건 창문 10가지. 아니 개 쉽잖아. 이거 60가지잖아요 6가지마다 10개. 이 정도는 외워주라고. 받침자 창문. 근데 못 외웠어도 이거는 결국 A에서 C로 가려면은 오른쪽 2번, 위로 2번 가야 되니까 서로 다른 4개의 화살표를 배열하는데 화살표가 2개씩 같은 것이죠. 2팩, 2팩. 이렇게 하면 돼. 여기는 총 5번 가야 되잖아. 오른쪽 3개, 위로 2개. 그러면 5팩 나누기 오른쪽 3팩, 위로 가는 거 2팩. 마다 고배 법칙. 거치지 않고요? 이건 거치고 가는 거고요. 거치고 가는 걸 빼야 되죠. 모든 경우의 수는 이런 건 어렵지. 모든 경우에서 셀 수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5개, 위로 4개니까 잘 세야 된다. 총 펌프로 탁탁탁탁 펌프. 오른쪽 5번 밟고 펌프 해봤죠? 아까 해봤잖아. 위로 4개. 그러니까 9팩 나누기 5팩 4팩. 계산을 알아서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가 살짝 어려워. 다음 페이지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 같은 도로망이 있다. 뭐야? 가운데가 뚫려 있잖아요. B지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 첫 번째 풀이는 뭐냐면요. 한 걸음 덜어서 살짝 어려운데요. 첫 번째 풀이. A에서 그냥 B로 가는 여기가 있었다고 치자. 도로가 있었다고 치죠. 도로가 있었다고 치고 A에서 B로 가는 모든 경우에서 여러분 구해줍니다. 10팩 나누기 6팩 4팩이거든요. 왜냐면 오른쪽으로 펌프 5번 밟아야 돼요. 한 칸, 둘, 셋, 오른쪽. 이런 것들 탁탁탁 그냥 위로 탁탁 4번 밟아야 된단 말이야.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6개랑 위로 가는 화살표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에서 빼는데 그 중에서 여기 이 흰 부분을 거쳐간 거를 빼면 되는데 사실 흰 부분이 굉장히 뭐 많은 경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요 포인트 있잖아. 이 포인트를 지나서 가는 것만 빼면 돼요. 왜냐면은 여기에 지워진 길이 4개 있거든. 딱 지워진 길이 4개 있어. 요거랑 요게 있는데 사실 이 길은 일방통행이야. 무슨 소리냐면 이 길은 양방향으로 다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어차피 이렇게밖에 못 오는 길이에요. 오른쪽으로. 아까 설명이 중요하다고. 오른쪽 아니면은 지금 위로밖에 못 가요. 이쪽 A에서 지금 B로 가는 건데 오른쪽 아니면 위밖에 못 가니까 이거 일방통행 알죠? 여기서 위로밖에 못 간다고. 이 길은 위에서 오는 일은 없어. 이건 올라가는 게 무조건. 이것도 오른쪽으로 가는 길일 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다 지워졌지만 사실은 이 4가지 길 모두 이 점을 안 지나고는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워진 길을
이용해서 가는 건 무조건 이 점 지나게 돼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거쳐서 B로 가는 거, 여기 C라고 하면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것만 빼면 되는데, 이게 창문이잖아요. 이거 모양이 창문. 창문 몇 가지죠? 10가지죠. 그럼 받전자고. 받전자가 6가지, 창문 좀 긴 거. 3칸, 2칸짜리 창문은 10가지니까 10 곱하기 10을 빼면 되지. 100가지야. 이렇게 답을 내면 돼요. 물론 이 창문을 못 외운 학생은 다 세든가 아니면은 5팩 나누기 3팩 2표를 하면 되죠. 5팩 나누기 3팩 2표를 해도 돼. 이거는 OC3이나 OC2랑도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에서 문자가 2개밖에 없는 거. 오른쪽 화살표랑 위 화살표가 없잖아요. 두 종류로 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조합하고도 똑같아요. 두 종류로 된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라는 종류와 위로 가는 화살표로만 된 종류에서는 이거는 그냥 OC2이면서 또 동시에 OC3도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봐. 이거는 추가적으로. 아무튼 그냥 이런 건 외워서 해라고. 여기까지.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한 학생이 있어. 아, 이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아, 저 시점 하나만 안 거치고 가는 거구나. 이걸 생각 못한 학생도 있어. 그래서 다른 풀이가 있거든요. 이 다른 풀이를 알아둬야 돼. 왜냐면 밑에 문제를 못 풀어. 이걸 모르면. 그래서 다른 풀이 뭐냐면요. 반드시 지나갈 수 있는 지나가는 포인트를 합의 법칙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따로따로 세는 거야. 근데 그거를 포인트를 잡을 때 보통 A에서 B까지 가면 이거 대각선으로 포인트를 잡으면 되거든요. 내가 잡아볼게. 어디 잡을 거냐면은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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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면 딱 되거든. 근데 이 포인트를 잡는 기준은 뭐냐면은 이 포인트를 스몰 A, B, C, D라고 하면은 A에서 스몰 A를 거쳐 B로 가는 사건하고 A에서 스몰 B를 거쳐서 B로 가는 사건이 중복이 없어야 돼.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배반 사건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아, 무슨 소리냐면 A에서 여기로 가잖아? 일로는 절대 못 가. B에서 왔을 수도 없고. 생각을 해봐. A를 거쳐가는 경로를 생각해 보면은 A까지 오면 B로는 절대 못 가. 이미. 그리고 B까지 왔어도 A로 못 간다고. 대각선으로 잡으면 보통 돼요. 근데 이 점을 포인트를 이렇게 안 잡고 배반 사건으로 안 잡고 이렇게 잡으면 문제가 생겨. 봐봐. 이렇게 잡으면은 야, 라지 A에서 스몰 A를 거쳐서 B로 가는 거랑 라지 A에서 B를 거쳐서 B로 가는 거에선 중복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는 그러면 얘는 둘 다 거쳐가잖아. 그래서 이거는 합사건의 경우에 수술해야 돼.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이걸 거쳐가는 거랑 여기서 이걸 거쳐가는 거를 더한 상태에서 이네 두 점을 모두 거쳐가는 거를 빼가지고 경우의 수를 해야 되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합의 법칙으로 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두 점을 지나갈 수 없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갔으면 여기를 못 가야 된다고. 그런 포인트를 잡는데 모르겠으면 대각선 잡으면 돼. 대각선으로. 이렇게 안 잡고 여기 잡아도 돼요. 근데 약간 비효율적이지. 여기가 낫다는 거지. 그리고 생각을 해라. 요 내가 빨간색 4개 잡았는데 이 4점은 모두 하나의 점을 거치면 다른 점은 못 가. 이 4개 중에서는. 그런 점이면서 또 생각해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 4점 말고 딴 데를 이걸 안 지나고 갈 수 있냐? 점프 뛰어서. 어떤 길로 가더라도 이 4개 점 중에 하나는 무조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가 요 4개 사건으로 이 4점을 지난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도 안 빼놓고. 그런 포인트를 잡아줘야 돼. 오케이.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A에서 스몰 A를 거쳐서 B로 가는 거, A에서 이거 4가지를 다 세는 건데 합의 법칙으로 분류한 겁니다. 스몰 A, B, C, D. 근데 이거를 셀 때는 약간 시각적으로 하는 선생님은 A에서 스몰 A를 거쳐 B로 가는 경우는 요 박스 있잖아. 요 박스. 색깔 칠한 박스. 박스를 지나서 한 가지잖아. 그럼 요 박스는 그냥 세도 되겠다.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 5 곱하기 1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이런 거는 근데 간단한 거는 같은 것이 순위 안 하지. 5팩 나누기 4팩인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A에서 스몰 B 거쳐 가는 거는 야, 창문이잖아. 창문.
창문 10가지 그냥 이런 건 알고 있으라고. 이거는 요 그림 여기 박스. 그러니까 색깔 칠한 박스를 따라서 요 박스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마다마다 고배 법칙 이렇게 가는 거는 5가지. 그래서 10 곱하기 5 이렇게 하고 C를 거쳐가는 거는 일단은 여기 이 박스를 색을 칠해. C까지 가는 거 여기다 이렇게 센 거야. 하나, 둘, 셋, 넷, 5개. 마다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창문이잖아. 10가지. 5가지마다 10가지. 마지막 D를 거쳐가는 거는 이렇게 오는 거 한 가지에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요 박스 타고 가는 거 5가지. 그래서 1 곱하기 5. 선생님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하게 되면은 5 더하기 50 더하기 50 더하기 5. 그래서 답이 110까지 똑같죠? 그래서 이 기술을 좀 쓸 줄 알아야 돼요. 밑에 거 하려면은. 도전해 보겠습니다. 호수 문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야. 호수 문제. 그래서 지금 46번하고 뒤에 있는 요거 있거든요. 요 호수 문제 18번. 46, 18번을 두 개를 풀어봅니다. 그거. 그리고 휴식 5분 하겠어요. 46하고 18번. 내가 근데 요거는 띄워놓을게. 포인트 잡아서 하는 거. 야, 오늘 원포인트 레슨이었다. 포인트 잡아서 하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합의 법칙으로. 지금 도현이가 어려워하는 지금 표정인데 내가 46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46번 A에서 B로 가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점 찍는 거라는데 일단은 호수가 있어서 이거 점프 못 뛰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근데 이런 게 있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은 어차피 한 가지 경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일로 가야 되잖아. 이런 데는 포인트를 찍어놔. 빼박이야 그냥 한 가지. 못 가잖아요. 그리고 어디를 꼭 지나야 되냐면은 여기가 아닌 여기. 어차피 여긴 지나는데 이 전까지 이렇게 와야지 이렇게 가지. 이리로 못 가니까 여기 무조건 가야 돼. 무조건 지나는 점을 찾아. 여기도 이렇게 한 가지. 그러니까 이런 데는 직선 구간이 아니라 무조건 걸로 가야 돼. 없어. 근데 여기가 좀 다채로울 수 있는 거죠. 여기도 좀 다채로울 수 있지. 그냥 한 가지. 그럼 여기는 한 가지. 그래서 여기서 열로 가는 거랑 여기서 열로 가는 것만 세면 돼요. 근데 저건 9개가 9개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10개짜리도 아니고 6개짜리도 아니다 그거지. 이거는 어쩔 수 없지. 6팩 나누기 3팩 3팩을 해야지. 근데 그거는 이 점이 있다면이야. 이 두 점이 다 있다면. 그렇지. 이 점을 지나가는 걸 빼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살짝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여기도 풀이가 2가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못 풀고 있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스몰 A라고 하자. 스몰 B까지 가는 거를 못 쓰는 학생이 상당히 많은데요. 첫 번째 풀이는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에서 여기나 여기를 거쳐가는 걸 빼는 게 있는데 근데 그게 살짝 어렵습니다. 그것도 C랑 D를 거쳐가는 걸 뺄 거거든요. 조심해야 되고. A에서부터 B로 가는 모든 경우에서 몇 가지죠? 6팩 나누기 3팩 3팩 이건 알겠는데 알았어. 아까 배웠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위로 했는데 빼기. C를 거쳐가는 몇 개야? 하나. D를 거쳐가는 거는 이 박스를 타고 간 거에서 이렇게 가는 거. 몇 가지냐면은 하나, 둘, 셋, 4개인데 이거를 빼고 C를 거쳐가는 하나 빼고 D를 거쳐가는 거 4개 빼는데 문제가 있어. D를 거쳐가는 거에서 C를 무조건 거쳐가야 돼. 그게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게 있다고. C를 무조건 거쳐가는 게 아니라 잘못 얘기했는데 D를 거쳐서 가는 길 4가지 중에 하나는 아까 C를 거쳐가는 거잖아. 중복이 있어. 하나 빼야 돼. 더하기를 해야 돼. 이렇게. 왜냐하면 이 두 점이 사선으로 안 돼 있고 이렇게 위로 돼 있기 때문에 중복이 나올 수 있어. 이 두 점을 동시에 거쳐가는 거는 얘를 거쳐가는 것을 셀 때랑 얘를 거쳐가는 것을 셀 거야. 이게 같이 나온다고. 같이 세진다고. 둘 다 세진다고. 이 방법이 있고요. 일단 이 방법
근데 사실은 이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봐봐. 그냥 여기서 일로 가는 거는 전체 경우수 이건데 여기 있다고 치면 그 중에 안 되는 거 다 세도 돼. 금방 세겠다. 야. 하나, 둘, 셋. 그럼 네 개잖아 이렇게. 그래서 아까 세는 게 장난친 게 아니고 셀 일이 많아요. 간단한 것도 세줘야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 장난친 게 아니라 다 센 거야. 이런 데서 위력을 발휘한다고. 이것도 세볼까? 밭전자 몇 가지냐? 밭전자 6개 중에서 하나만 빠지잖아요. 5가지. 이게 어려워 이게. 5가지. 이거는 4개 빠지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을 곱해야 돼요? 더해야 돼요? 곱해야지. 여기서 여기 가는 사건과 여기서 여기 가는 사건 동시에 일어나야 되죠. 여기는 그냥 한 가지고 한 가지고 한 가지니까 됐고. 그런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를 세는 다른 방법이 하나 있다고. 어떻게 포인트를 잡냐면은 그러니까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하는데 x에서 y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포인트 이렇게 잡아. y로 가려면 결국에는 여길 거쳐 오거나 여길 거쳐 올 수밖에 없네. 이게 좋은 것 같네. 물론 이렇게 3개로 해도 돼요. 근데 이거 괜찮을 것 같아. 그것부터 확인해야 돼. x에서 y로 가는데 이 두 점 말고 갈 수 있냐? 안 거치고? 없지. 근데 여기로 가면은 내려올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를 못 가. 여기로 가면은 뒤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왼쪽으로는 못 가기 때문에 여기로 다시는 못 간다고. 그러니까 이 둘은 동시에 지날 수 없는 점들이야. 그래서 노빠꾸라고. 이거 노빠꾸. 좋은 표현이다. 인생 노빠꾸. 빠꾸가 안 되는 점이니까 여기서 만약 A를 간다면 B로는 절대 못 거칩니다. 그래서 이게 배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물어본다. X에서 A를 거쳐 Y로 가는 몇 가지죠? 색깔을 보면 돼. 이 박스를 색깔 칠해서 4가지마다 하나 싸가지잖아. 4가지. 그 다음에 라지 X에서 B를 거쳐서 Y로 가는 거는 이 박스를 타고 가는 거마다마다 이 박스는 2가지다. 그냥 6, 2, 12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고. 6 곱하기 2. 근데 이런 거 셀 때 4팩 나누기 2팩 2팩 하고 있으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냥 해야 돼. 6 곱하기 이런 건 간단한 건 다 세서 한다고. 제일 잘 나와 시험에. 그러면은 다시 도전해봐. 여기 이 문제를 하면 돼요. 18번 호수. 요거를 한번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보는데 아마 이거 포인트를 잡아서 해야 될 거예요. 길찾기 하다가 다 끝나버렸잖아 수업이. 머리 왜 이러세요 뒤. 뭐야 머리야. 깎아머리 안 가게. 깎아머리 아줌마 너무 내 스타일을 너무 항상 똑같이 만들어 놓잖아. 내가 이 스타일을 좋아하는 줄 알고 계셔. 내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다가 좋아요 하니까 계속 똑같이 해주시는 거야. 난 사실 근데 완전히 이렇게 완벽한 마이너스 아닌데 미안해가지고 내가 그게 아니고요라고 말을 못해서 지금 2년 3년 동안 영상 찍는데 계속 똑같은 헤어스타일로 된 거예요. 근데 그 좋아 거기가 싸고 잘해줘서. 그래도 좀 미안해가지고 말에 내가 변화를 못 주고 있어. 아무튼 이 포인트 잡아서 하면 돼요. 이 포인트로 하는 건 한 가지. 여기 이 포인트 잡았을 때가 이게 색깔로 박스가 칠해지면서 이렇게 5가지마다 6가지네요. 세면 30가지. 여기는 뭐 이거 세면 몇 가지야? 1, 2, 3, 4, 5, 6팩 나누고 5팩이 6가지지 그냥. 설명은 충분했다. 이게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기술이야. 다 얘기했어. 근데 실제로 문제 풀면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우니까 문제집을 앞으로 풀어야 됩니다. 뭐 이상한 조건이 추가돼요. 막 이런 거 있어. 연습 문제 보다 보면 갑자기 여기서 같이 누가 만난다든가 뭐 쓸 때 막 이상한 쓰레기 같은 조건이 막 들어가면서 하는 그건 어쩔 수 없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지. 뭐 이것까지 다 풀어줄 수는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입체 도형 지금 23번 있는데 이거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뭐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입체 도형에서도 이거를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어. 그냥 내가 문제를 바꿔가지고 이거를 직육면체 이게 다 살아 있었다 합시다. 뒤에 빈칸이 없이. 컴퓨터 없으면 수업 못할 뻔했네. 3차원으로 이게 개목끄잖아. 컴퓨터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직육면체가 다 살아 있었다고 하자. 이게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라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딱 물어본 거야.
직육면체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올라가고 뒤로 두 번 들어가서 갔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A에서 B로 가려면 오른쪽이 두 번, 오른쪽이 두 번, 위로가 한 번, 뒤로가 두 번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뒤로가. 이 화살표 펌프, 야 이거 펌프네 진짜. 펌프랑 DDR 합쳐놓은 건데 이 오른쪽 화살표 두 개 위로 가는 사람에서 한 번, 위로 한 번만 가면 돼. 올라가려면 B까지 가려면 뒤로 들어가는 거 두 번 가야 돼. 언젠간 가야 된다. 두 번 툭툭 들어가야 돼. 이걸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5팩 나누기 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2팩 2팩. 요게 바로 모든 경우의 수야. 이게 살아 있었다면 뒤까지. 근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지 문제가. 여기를 날려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해본데 다양한 풀이가 있어요. 여기가 포인트가 있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여기를 지나가는 걸 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중간에 반드시 거쳐야 될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 여기 안 지나고는 저기를 갈 수가 있어요. 여기도 있어. 이런 거를 잘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잘 찾아야 돼 자기가. 정확하지 않아 지금 한 거는. 아래도 있을까 과연? 아닐걸? 아래로 갔을 때도 지나갈 수가 있네. 그러니까 포인트 잘 잡아야 돼. 그러면 야 쟤를 잡아볼까? 여기 일단은 잡으면서 대각선을 잡으면은 이 점을 갔을 때 여기로는 못 가 다시. 그러니까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경우가 안 나오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배반 사건으로 만들어주려고. 동시에 나는 경우가 없도록 만들어주려고. 야 포인트 잡는 건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다. 알아서 해. 다음 시간 안 되면 풀어줄게요. 고생이 많았습니다. 꺼지세요. 봐요. 그거 녹취할걸?